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인 튜터 인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우스에 손 안 대고 대시보드 만들기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마우스에 손 안 대고 키보드로만 어떤 작업하시는 분들 있죠. 프로그램 같은 경우 엑셀도 마찬가지인데 마우스에 손을 안 대고 키보드만 작업하시는 분들은 업무 효율이 높은 건 사실인데요. 근데 그만큼 갑지불이 되어져야 됩니다. 단축키를 그만큼 많이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외우기가 힘들다고 하면은 엑셀 같은 경우는 Alt 로직이 있습니다. Alt 로직에 의한 단축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시간적인 버퍼가 좀 생기긴 할 건데 어쨌든 마우스에 손을 안 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제목줄에 병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대시보드가 이렇게 슬라이서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표 만들기가 기능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차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H, F, D, O를 누릅니다. 그리고 탭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 슬라이서를 선택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탭키를 두 번 누를게요. 그리고 나서 건조기를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세탁기를 다시 선택을 할게요. 다중으로도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 키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노트북과 세탁기가 같이 선택이 되어지면서 대시보드 형태의 자료가 팝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의 대시보드를 마우스에 손을 안 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트가 하나 필요한데요. 시트 추가부터 단축키를 써보도록 할게요. Shift F 11번을 누르게 되면은 새로운 시트가 생겨나게 될 거고요. 이 시트 이름을 해결이라고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H O 그리고 R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시트 이름을 바꿀 수 있게 이 부분에 음영이 칠해진 걸 볼 수가 있죠. 해결 엔터키 쳐서 시트 이름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ESC 버튼 누르고요. 지금부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일단 B2 셀에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페이지 다운 해서 여기 보면 화면 배율 있죠. 크기가 85%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으로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면 85%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목이 시작하는 주소값이 B2가 맞죠. 이름 상자 있는 부분 Alt F3번 누르면 이 부분 파란색 음영이 칠해지죠. B2가 지금 시작되는 제목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금 더 분석을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놓쳤던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표가 이렇게 있는데 목록 구간이 획 높이가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이 밑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획 높이가 좀 작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테일한 부분도 반영을 시켜 볼 거예요. 다시 컨트롤 페이지 업 해서 해결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에 손 안 대고 표 만들기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 건너뛰고요. 여기에 품명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Alt 방향키 아래로 눌러서 자, 이 부분 모두 선택을 해놓고 다시 한번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노트북, 핸드폰, 세탁기, 건조기, 게임기네요. 자, 이 부분은 일단 카피를 해서 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그대로 갖고 오면은 서식까지 딸려오겠죠. 그래서 값 복사해 볼게요. Ctrl Alt V 그리고 여기서 값은 V죠. 그래서 V 눌러 주신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월 그리고 탭키 2월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 채우기 핸들 기능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한 번에 쭉 당기면 될 텐데 지금은 핸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잡는 도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탭키 6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배율이 100%가 되어 있죠. 아까는 85%였습니다. 그래서 Ctrl Alt 마이너스를 눌러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85% 배율이 출력이 되죠. 이 상태에서는 array and rand between 100부터 1000까지 난수를 발생해줘 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범위를 Shift 키 방향키 조합해서 Ctrl V에서 범위 지정해 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서 Ctrl T 눌러서 표 만들기 기능으로 한번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글 폰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엔터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표 만들기가 실행이 되는데 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좀 바꿔보도록 할 겁니다. Alt J 눌러보도록 할게요. 기능이 들어간 개체, 표 같은 경우는 보통 Alt 키에 단축된 키가 J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다시 해볼까요? Alt만 눌러볼게요. 그러면 Alt JT 테이블 디자인에 할당된 단축키 볼 수 있죠. 제가 JT 누르고요. 여기는 스타일에 해당하는 S가 저기 있네요. 그래서 S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타일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 볼 수 있죠.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저는 디자인을 선택해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눈금선 있죠. 눈금선들이 쭉 보여지는데 눈금선은 좀 생략해서 나중에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공하는 게 이제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표 안에 이 셀 포인터를 위치해 두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밖으로 일단 빠져나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목록 부분에 Shift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이가 조금 더 높았죠. 그래서 Alt H 눌러주고요. O 누를 거고, 그러면 서식 리본 메뉴가 팝업이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행 높이라는 게 H 할당되어 있네요. H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17.4로 되어 있는데 제가 25로 바꿀 거고요. 엔터 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도 Shift 스페이스바 눌러서 방향키 눌러보도록 할 거고요. H, O, 그리고 높이는 다시 한번 H 눌러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엔 20포인트로 높이 부분을 이렇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열 너비가 굉장히 좀 좁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다 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표 범위 밖에서 범위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품명은 목록 공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비가 좀 넓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를 거고요. 방향키로 전체 범위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똑같이 Alt H5까지는 동일하죠. 이번에는 열이기 때문에 열 너비. 방향키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 할당되어 있는 W를 눌러주셔도 되죠. 8.1로 되어 있네요. 제가 14 정도를 일단 기준을 잡아볼까요? 확인. 열 넓이가 이렇게 넓어졌는데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할게요. H5 그리고 W 눌러서 이번에 한 15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품명 부분은 다시 한번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Alt H5 W 눌러서 조금 더 넓어야 되죠. 그래서 17 정도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너비가 좀 조정이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A 부분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Alt H5 W 한 다음에 8.1이 아니라 조금 더 좁혀 볼게요. 4포인트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좁아졌네요. Alt H5 그리고 W 해보도록 할 거고요. 6 정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양쪽의 너비가 어느 정도 맞춰진 거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정렬이 된 부분을 잠깐 볼게요. 자, 문자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제가 컨트롤 A 눌러 볼 거고요. Alt H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C2라는 이 키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2 눌러서 정보를 가운데 배치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은 따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Alt H C2 눌러서 목록도 가운데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차트가 하나 팝업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차트를 불러내올 때는 표 안에 셀 포인터를 반드시 위치해 두시고요. Alt F1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러면은 차트가 하나 만들어진 거 볼 수 있고요. 크기가 너무 작죠? Shift 키 누르고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보도록 할게요. 이러면은 차트 키가 조금 더 커진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일단 조금 밀어내고요. ESC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 크기를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표 안에서 이렇게 하면 표만 선택이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너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Alt H O W 해주시고요. 17포인트를 한 18에서 19 정도 해볼까? 18.5 더 컨트롤 Z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이 Alt H O W 17로 되어 있는데 18.5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죠.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차트라는 이 개체를 다시 한번 선택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셀 포인터가 이렇게 이 개체 아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려면은 개체 선택이라는 걸 선택한 상태에서 탭키를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Alt H 그리고 찾기 및 선택이 FD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개체 선택이라는 게 5가 할당이 되어 있죠. 얘를 일단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이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이 상태에서 탭키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차트 제목이라는 이 친구가 선택이 되어졌죠.
크기를 어느 정도 맞네요. 자,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 가면서 크기를 좀 조정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우스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이기도 하죠. Shift 방향키를 조금 위아래로 조금 올려서 차트를 이런 식으로 좀 보기 좋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SC 버튼 눌러서 빠져나오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눈금선이 눈을 좀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Alt W 누를 거고요. 눈금선은 VG라는 단축키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G 눌러서 눈금선을 좀 없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 차트에 들어가는 색깔 스타일이 표에 들어간 무채색 계열과 좀 겹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개체 선택이라는 기능을 선택하고 나서 탭키 눌러보도록 할게요. Alt H 홈 탭 안으로 진입을 하고요. FD 누르고 개체 선택은 O를 선택하면 되고요. 탭키를 한번 누를게요. 이렇게 되면 지금 차트가 선택되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Ctrl 1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메뉴 상자가 하나 팝업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저는 디자인을 좀 바꿔볼 겁니다. 탭키 한번 누르고요. 탭키 다시 한번 누를게요. 자, 탭키를 다시 눌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지금 차트 영역 서식이란 이 메뉴를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때는 Shift F6번을 눌러줍니다. 근데 몇 번 눌러줘야 돼요. Shift F6번 한 번. 이러면은 할당된 단축키가 팝업이 되고요. 한 번 더 눌러볼까요? Shift F6번. 이러면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밑으로 한번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Shift F6번 누를까요? 그러면 이제서야 차트 영역 서식에 이 부분 방향키 움직이니까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네요. 여기에서 우리는 탭키를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으로 이제 위치가 이동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탭키 한 번 더 누를게요. 그러면 채우기가 방향키 오른쪽으로 해주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는데 저는 단색 채우기는 지금 차트 영역 옵션인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메뉴는 어쨌든 없네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빠져나오도록 할게요. 차트 디자인이란 탭 메뉴에서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차트 영역 서식이란 메뉴를 Ctrl 1번 눌러서 이렇게 메뉴를 불러왔습니다. 잘못된 거죠. ESC 버튼 누를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차트를 선택해 볼게요. Alt H 그리고 FD O 탭키 그리고 Alt키 한 번 더 누릅니다. 차트 디자인이라는 이 탭 메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JC가 할당이 되어 있죠. JC 눌러보도록 할게요. 색깔을 좀 변경해 볼 겁니다. 색깔은 H가 할당되어 있네요. H 눌러보도록 할게요. 무채색 계열로 좀 맞춰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선택하고 엔터키 쳐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색깔이 디자인이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 가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 그리고 차트 보면은 숫자가 1000부터 0까지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주 눈금선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편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Shift F6번을 차례대로 눌러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눌렀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볼 수 있죠. 방향키를 여기 위치에서 화살표 모양의 부등호 아래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엔터키 눌러볼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데이터 막대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지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값축을 선택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서 탭키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눌러서 자, 그래프 모양을 선택해서 탭키 한 번 더 누를게요. 이 상태에서 엔터키 눌러준 상태에서 이 간격이 지금 100씩 되어 있거든요. 이 탭키를 좀 눌러볼까요? 그러면 지금 기본이 100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1000까지가 맥시멈이니까 눈에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숫자 값을 한 300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깔끔해지고 눈금선도 좀 사라지면서 깔끔한 맛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축 서식이란 이 메뉴 창 이거를 좀 숨김 처리하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ESC 버튼 누르면 이렇게 메뉴 밖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 상자는 계속 팝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메뉴를 숨기는 기능을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Alt F10번 누릅니다. 그러면 선택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팝업이 되죠. 다시 한번 Shift F6번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왔다 갔다 하면 이 메뉴 창이 숨김 처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ESC 버튼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대시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슬라이서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표 기능 안에 셀 포인터를 위치해 두셔야 되고요. Alt키 눌러볼게요. JT가 할당되어 있네요. JT 눌러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슬라이서 삽입은 E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 그래서 E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대시보드는 품명입니다. 그래서 품명을 스페이스바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대시보드가 선택되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슬라이서죠. 슬라이서가 선택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슬라이서가 행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열로 배치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lt키 한 번 더 누를 거고요. 슬라이서라는 이 탭 메뉴는 JO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O 눌러볼 거고요. 열이라고 하는 건 C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열 개 속 지금 1개죠. 건조기, 게임기, 노트북부터 해서 핸드폰까지 총 6개의 열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C를 눌러볼 거고요. 숫자 6을 입력해서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 부분 너비를 조금 조정해 보도록 할까요? 탭키 눌러주시고요. 크기를 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키워볼까요? Shift 키 누르고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됐죠? 아래쪽은 빈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절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Alt 키 누르고 JO 누른 상태에서 여기 만 너비와 높이가 있죠. 높이를 좀 조정해 보도록 할 겁니다. H 눌러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8.12가 되어 있으니까 한 3cm 정도 하고 엔터키 눌러볼까요? 조금 더 줄여야겠네요. Alt J5 해주시고 H 눌러본 다음에 1.5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또 너무 작아졌네요. Alt J5 H 해준 다음에 2.5 정도 해볼까요? 2.5는 또 너무 크고요. J5 H 한 2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맞춰줬고요. 여기에서 ESC 버튼 누르고 빠져나와서 이 부분 너비를 조금 더 키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Shift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요. Alt H 그리고 O, H는 높이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17.4가 아니라 한 19 정도 해서 Alt H, O, 그리고 H 다시 한번 하고 넉넉하게 24 정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슬라이서를 저기 위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개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개체 선택이라는 메뉴를 선택해야 되죠. Alt H 그리고 FD 한 다음에 개체 선택은 방향키 눌러도 됩니다. 개체 선택은 O가 할당되어 있긴 하죠. 누르고요. 탭키 한번. 그러면 지금은 차트가 선택되었고요. 탭키 한 번 더. 그러면 이제서야 슬라이서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위로 친구를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좀 자연스럽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슬라이서 위에 그냥 품명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줄도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Alt J5 눌러볼 거고요. 슬라이서 설정이라는 게 있죠. 이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름이 품명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에 제가 마우스에 손 안 대고 표 만들기 부분을 카피한 상태에서 제가 탭키 한번 2번 눌러서 캡션이란 부분을 바꿔줘야지 여기 위에 품명이 바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볼게요. 이미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야 되겠죠. Shift 탭 해서 위치를 옮겨 보도록 할 거고요. 숫자 1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택해서 Shift 탭 해서 다시 Ctrl V 해서 끝에 1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마우스에 손 안 대고 표 만들기 1이라는 제목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이번에도 색깔 계열을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lt J5 한 다음에 여기는 슬라이스 스타일은 Q가 할당이 되어 있네요. Q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채색 계열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둡게 해볼게요. 엔터. 이렇게 슬라이서 형태가 만들어진 거 볼 수 있고요. ESC 버튼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이제 제목을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Shift 키 누르고 G열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병합을 해야 되죠. Alt H M C 눌러서 Ctrl B 해서 진하게 음영을 넣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글자 크기를 좀 키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Alt H F S 해준 다음에 24 엔터 하면은 충분히 커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마우스에 손 안 대고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 혼자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었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단축키를 조금 더 빨리 조합을 해서 만들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절하게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합을 해서 작업을 할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